소매치기가 언제 이 파우치를 세배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번 챙기지 않아도 되고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옷 안에다가 파우치를 재단해서 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주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내일은 민천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을 하러 갔다가 스태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로 주제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겨울 되면 뭘 하고 싶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핫팩 넣고 조물조물하면서 걷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띵!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주머니는 원래 있었던 건가? 옛날 드라마나 뭐 사진들 좀 보면 절대 주머니가 있을 것 같은 복장이 아닌데 주머니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머니는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까?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머니는 13세기쯤 모양을 잡아가다가 17세기쯤 들어서야 옷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소지품들을 들고 다녔는가? 바로 파우치를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와, 상상만 해도 뭐 엄청 불편하겠죠. 고대부터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다들 허리춤에 파우치를 차고 다녔다고 해요. 꽤 긴 시간을 그렇게 불편하게 다닌 거죠.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91년 알프스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로 얼어있는 채로 발견된 미이라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미이라는 웨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치는 기원전 3300년 전쯤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이라와 함께 파우치가 발견이 됩니다. 그 안에는 스크레이퍼, 부싯돌, 말린 버섯 같은 생활에 유용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여튼 꽤 오랜 시간 인간은 파우치를 별도로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13세기쯤 들어서 피쳇이라고 불리는 주머니 모양의 이 구멍이 옷에서 발견이 돼요. 이 현재 주머니 형태는 아니고 뚫린 구멍으로 허리춤에 찬 파우치에 손을 넣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거기서 지갑이나 열쇠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옷 안에 파우치 찬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를 옷 위에다가 메고 다녔는데 이때 소매치기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옷 안으로 파우치를 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안으로 숨겨서 보안이 강화된 것은 아주 양호한 건데 이 물건을 꺼내려면 거의 옷을 벗다시피 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우치 안에 손을 집어넣기 편하도록 슬릿을 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주머니의 형태가 시작된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7세기에 주머니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전까지는 귀족과 성직자가 사회의 어떤 그런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간다움을 중시하는 사상인 인문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개인의 자아와 이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의 삶이 중요해지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가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소유, 자산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당시 17세기 유럽은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상업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흥계급이 등장을 해요. 바로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이 부를 가진 도시 중산층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유가 곧 신분을 나타냈다면 이제는 소유가 신분을 만든다라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보여줄 수 있는 계약서, 거래장부, 금전, 인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파우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매번 따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소매치기가 언제 이 파우치를 세배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번 챙기지 않아도 되고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옷 안에다가 파우치를 재단해서 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주머니예요. 그런데 이런 주머니가 옷에 달린 형태는 남성복에만 존재를 했다고 해요. 재킷이나 바지에 있었던 거죠. 여전히 여성들은 치마 안에다가 파우치를 달고 겉치마에 슬릿을 내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때 남성복에만 주머니가 생긴 이유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 복장 차이가 있어요. 남성복은 굉장히 단순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졌죠. 뭐 바지, 재킷, 외투 구조상 주머니를 달기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성복은 속치마에 코르셋, 걷치마 뭐 이런저런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그 옷 자체도 굉장히 두꺼웠대요. 그래서 옷 자체에 주머니를 달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디자인적으로만 봐도 이 주머니가 치마에 어울리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치마 입고 나가는데 주머니에 물건이 많이 들어있으면 불룩하니 뭐 핏이 좀 뭐 망쳐지니까 막 그랬던 거겠죠. 심지어 일부 디자이너들은 19세기 후반까지도 주머니는 여성미를 해치는 요소다, 가방을 들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랄까요, 좀 여성복의 디자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주머니였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여전히 파우치를 속치마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파우치에 손을 좀 넣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슬릿을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여성복에는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었기 때문에 뭐 슬릿을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했고 물건을 꺼내려면 거의 치마를 다 헤쳐서 속이 다 보일 정도로 뒤집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공장소나 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여성이 파우치에서 개인 소지품을 꺼내는 행위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취급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속치마에 맨 파우치는 사실상 여성들만의 어떤 그런 은밀한 공간으로 치부가 됐다고 합니다. 뭐 후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당시 유럽은 굉장히 여성들에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서랍이나 옷장들은 대부분 뭐 집 전체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의 소지품을 보관할 곳은 사실상 이 속치마의 맨 파우치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파우치에 점점 많은 물건을 넣기 시작하고 그게 여성복의 어떤 그런 방해 요소가 되다 보니까 점점 핸드백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럽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역할 구분이 정말 명확했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경제활동과 정치, 전쟁, 뭐 교육 등 가정 외부의 활동을 많이 했고 여자들은 주로 가정 내부의 활동을 많이 했죠. 때문에 남자들은 주로 필기구나 뭐 계약서, 열쇠, 무기 등 뭐 실용적이면서 생산성이 있는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야 했고 반면에 여자들은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뭐 외부 활동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튼 그렇게 이 여자들에게 주머니는 점점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딱히 뭔가 실용적으로 물건을 들고 다녀야 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주머니는 단순히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을 상징하는 어떤 장치 중에 하나였다 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누가 어디를 어떻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사회적인 뭐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아직까지 주머니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별도의 주머니를 들고 다녔고, 그러니까 파우치를 들고 다닌 거죠. 짧은 시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매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편지나 문서같이 잠시 좀 숨기는 용도로 활용한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머니의 형태가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산업화 때문이죠.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도구나 메모, 담배, 뭐 일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손에 들고 다니거나 뭐 허리에 차고 다니면 너무 걸리적거리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할 때 입는 그 주머니가 많이 달린 재킷 있죠. 워크 재킷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주머니는 실용성이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필요한 탄약이나 지도, 수류탄, 식량 등 뭐 물품들과 개인 소지품들을 좀 쉽게 보관하고 꺼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주머니를 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실용성 있는 주머니가 달린 옷이 일상복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주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모두 남성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여성들은 여전히 주머니가 없거나 있더라도 형태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 20세기 초반에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여러 차별 요소 중에 주머니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일부 여성복의 실용성을 고려한 주머니가 실험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의 내셔널 드레스 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체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여성복, 그러니까 몸에 꽉 끼는 코르셋이나 하이힐, 뭐 무거운 치마 등 여성 건강을 해칠 정도의 과한
복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실용성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리고 전쟁 직후에 여성들이 공장이나 정비소에 대거 투입되면서 실용성 있는 주머니가 달린 옷들을 입기 시작했고 점점 여성들의 일상복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1920년 샤넬에서 럭셔리는 편안해야 한다라는 사업 철학을 바탕으로 여성복 디자인에 남성복 요소들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빠질 수 없는 게 주머니였죠. 그리고 몸에 꽉 끼는 슬림핏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좀 릴렉스되는 복장들의 디자인들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947년 크리스찬 디올이 뉴룩이라는 것을 유행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여성복의 주머니는 장식용으로 변해요. 이 디올의 뉴룩은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여성의 몸에 달라붙는 핏이었고 주머니는 없거나 형태 정도만 있었어요. 그리고 디올은 여성복의 주머니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불필요하다, 주머니가 필요하면 핸드백을 들면 된다 라는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여성들의 옷은 실용성보다는 좀 디자인적 요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주머니는 장식용이거나 매우 작은 형태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최근에는 패션의 남녀에 대한 어떤 경계는 좀 무너졌죠. 남녀를 구분짓는다 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개성이 좀 중시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폐알못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주머니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머니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보관을 넘어서서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들과 이야기가 있겠지만 모두 다룰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잉!